여름이 준 선물. 유모토 가즈미는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다. 오페라 대본을 쓰고 드라마 작가로 활동했다. 여름이 준 선물은 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고 세계 10여 개국에서 번역되었다. 작품으로는 봄의 오르간, 포플러의 가을 등이 있다. 줄거리. 뚱보하라는 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왔다.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타게 돼. 화장터에서 관이 커다란 아궁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쾅 하고 문이 닫혀.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모두 다 불에 타고 하얗고 버석버석한 뼈만 남아. 난 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귀와 콧구멍을 솜으로 막아놓은 것을 봤어. 그날 밤부터 꿈을 꾸면 레슬링을 하는데 파트너가 인형이 아니라 할머니 시체였어. 모리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할아버지가 죽는 걸 발견하자고 했다. 모리와 나는 만난 적도 없는 하라의 할머니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 우리는 탐정이 되어 할아버지를 매일 관찰했다. 할아버지는 7월이 코앞인데도 화롯불을 피워놓고 지냈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미행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도시락을 샀다. 하루는 하라가 자기네 생선가게에서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생선회를 싸가지고 왔다. 하라는 현관 앞의 깨진 디딤돌 위에 살짝 접시를 놓고 나서 시끄럽게 노크를 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닫았는데 접시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학원이 끝난 후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쓰레기 봉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음식이 상해서 속을 헤집는 냄새를 풍겼다. 모리와 하라는 내게 화를 냈다. 나는 우리가 감시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이 근처에서 자주 서성대더구나. 단지 쓰레기를 버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있었는 줄 알아? 하라가 말렸지만 모리가 말했다. 잠깐만요.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냐고요. 할아버지는 부모를 좀 보고 싶다고 말했고 모리는 부모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반응이 나타난다.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젠장, 우리는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는 꼭 보고 말 거예요. 나와 하라는 감시 따위는 그만두자고 했다. 하지만 모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창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1시간이 지나도 집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리는 아까부터 다리를 떨고 있었다. 창문이 천천히 15cm 정도 열렸다. 할아버지의 검버섯 투성이 손이 떨면서 나타났다. 우리는 죽음을 예상했고 모리는 입에서 거품을 내뿜을 것 같았다. 떨던 할아버지 손이 멈추더니 검지와 중지를 고추 세워 V 사인을 보냈다. 모리는 나는 끝까지 저 할아버지를 감시하겠어 라고 했고 나도 맞장구를 쳤다. 할아버지는 마당을 치우고 있었다. 정말 어떻게 된 걸까? 텔레비전만 봐서 살아있는 시체 같았는데 갑자기 열심히 일했다. 어제 저녁에는 튀김도 만들었다. 뭐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빨랫줄을 묶고 빨래를 널라고 시켰다. 빨래를 다 널자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버리라고 했다. 다음 날엔 풀을 뽑기 시작했다. 나흘째 오후 드디어 잡초를 다 뽑았다. 할아버지가 커다란 수박을 가지고 나왔다. 하라는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칼을 갈아가지고 나왔다. 생선 가게를 하는 아빠에게서 배웠다고 했다. 우리는 하라에게 정말로 감동했다. 수박은 정말 맛있었다. 갑자기 커다란 빗방울 소리가 우리를 휘감았다. 가을이 되면 씨를 뿌리자. 할아버지가 말하자 모리는 내일 당장 심자고 했다. 우리는 다음날 씨앗 가게에 갔다. 작은 태구의 할머니는 마당 가득 뿌릴 거면 코스모스가 딱 좋다고 했다. 우리는 한 줌씩 코스모스 씨앗을 손에 들고 허리를 숙여 마당에다 정성껏 뿌렸다. 다음 날부터는 할아버지 집을 손질했다. 판자벽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페인트 질토했다. 할아버지는 줄칼 가는 법, 톱 사용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페인트 칠은 좀 엉성했지만 집은 완전히 새로 바뀐 것 같았다. 마치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고 선생님이 뛰어들어 무엇인가를 안아 올렸다. 하라였다. 선생님은 인공호흡을 했다. 5번, 7번.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하라, 야, 뚱보, 정신 차려. 하라의 뺨이 희미하게 붉어지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발에 쥐가 난 것까지는 기억나. 하지만 그 다음 일은 전혀. 난 바닷속에 있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넙치 등을 타고 있지 뭐야? 난 아직 넙치회를 만들지 못해. 넙치회를 만들기 전에 죽는 것은 싫어.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였다. 정글 속을 헤매던 우리 소부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지. 여자와 아이, 노인들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어. 적에게 알려줄지도 모르니까. 여자가 하나 도망쳤어. 나는 그 여자를 쫓아가 총을 쏘았어. 엎드려 죽은 여자의 몸을 뒤집었는데 여자의 배가 불룩했어. 큰 배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 여자는 벌써 죽었는데 말이야.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조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인의 이름은 고코 야요이라고 했다. 무리는 도쿄에 살고 있는 고코 성씨를 가진 5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네 번째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아이였다. 여자아이에게 할머니가 있었다. 야오이 할머니를 물으니 하나의 할머니라고 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아이가 말했다. 야오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없어. 야오이 할머니는 하나의 할머니 언니이고 지금은 양로원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양로원에 갔다. 침대 위에 작고 여윈 할머니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생긋생긋 웃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한 남자가 전쟁터에 갔어요. 부인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혼자서 살고 있어요. 그 남자는 전쟁 때 너무나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는 만약 내가 그 남자분의 부인이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난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거든. 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할머니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분이 누군데 내 남편은 벌써 죽었는걸? 그렇게 태풍이 불었는데도 코스모스는 살아있었다. 우리는 학원이 끝나면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코스모스를 보고 숙제를 했다. 할아버지는 역사와 한자를 상당히 많이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씨앗가게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 씨앗가게 할머니에게 고코 야오이 할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둘은 많이 닮았다. 씨앗가게 할머니에게 야요이 할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둘은 많이 닮았다. 할아버지는 귀신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얼굴은 점점 더 무섭게 변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다. 그분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것이 사기라는 거야. 나는 그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야요이 할머니를 만난 걸 모두 말하게 됐다. 할머니는 남편이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죽은 남편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곳은 멀지? 엄마는 여전히 내가 먹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 있는 배를 깎았다. 엄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배 2개를 다 먹었다. 정신없이 배를 먹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왠지 울고 싶어졌다. 그날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8월 마지막 주에 축구 합숙을 다녀왔다. 나흘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코스모스는 많이 자라 있었다. 우리는 살금살금 툇마루로 다가갔다. 덧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요 위에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 머리맡에는 포도 내송이가 쟁반에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만족한 듯이 조금 웃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것과는 달랐다.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지사무소 사람과 의사 선생님이 왔고 경찰도 왔다. 우리는 화장터에 갔다. 할아버지 형님의 아들이란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떤 여자분 앞으로 많은 돈을 남겨놓았어. 너희에게 연락해달라고 씌어있더군. 10월 첫째 주 수요일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모였다. 내일부터 이 집을 부수기 시작한다. 나는 꽃을 꺾고 왔다. 중학교 입학 시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엄마는 간장이 나빠져서 입원했다. 아빠는 퇴근길에 자주 병원에 들렀다. 매일 늦게 들어왔는데 입원한 후부터는 일찍 들어왔다. 아빠가 물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뭔가를 쓰고 싶어요. 잊고 싶지 않은 것을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립중학교에 합격했다.
하라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 뚱뚱한 데다가 키가 더 자라 생선가게 아저씨 같은 체격으로 변했다. 모리는 재혼한 엄마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만 했다. 우리는 내거리 모퉁이에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뒤돌아가다가 갑자기 하라가 소리쳤다. 난 이제 한밤중에도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어.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겐 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 그건 아주 마음 든든한 일이잖아. 모리의 얼굴은 내가 보았던 모습 가운데서 가장 후련한 표정이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변화, 성장과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한 아이들은 죽음을 목격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부쩍부쩍 키가 크는 6학년 아이들은 몸이 커가는 것만큼이나 마음도 성장한다. 감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할아버지에게 생선회를 가져다주고 무성한 잡초를 뜯고 페인트칠을 한다. 새 아이들은 반 시체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할아버지를 변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도시락 대신 요리를 했다. 이들은 마당 가득 정성스럽게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다. 코스모스가 봉오리를 맺을 때 할아버지는 웃는 모습으로 죽었다.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 혼자서 가지 못했던 새아이는 이제 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야기는 성장과 죽음이 얼기설기 엮여 있다. 죽음이 궁금했던 성장하는 아이들이 코스모스를 키워내고 할아버지를 치유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할아버지 앞에 보이고 자연스럽게 하나씩 풀어나간다. 수채화 그림을 보는 듯한 이야기다. 질문입니다. 하라는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귀신은 무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라의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하라와 류와 모리는 모두 할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 꿈을 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가 모리와 친하게 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나요? 할아버지는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샀나요? 그것을 통해서 할아버지에 대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리는 부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밥을 먹고 여러 군데의 가게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감시하다가 할아버지 집안일을 돕고 코스모스도 마당 가득 심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감시하려고 했던 목적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는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할아버지의 볼거리가 되어버렸다. 류는 할아버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나요? 하라는 수영장에서 발에 쥐가 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라는 어떤 꿈을 꾸었나요? 태풍이와 폭풍우가 내리치자 새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 집에 뛰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리와 류와 하라는 왜 야요이 할머니를 찾았을까요? 새 아이가 이케다 씨앗 가게의 할머니에게 야요이 할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였나요? 류는 정신없이 배를 먹는 엄마를 보고 왠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리는 무서움의 근원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하라는 이제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변화에는 좋은 변화와 좋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예를 들 수 있나요? 그 예들은 왜 좋은 변화인가요? 왜 좋지 않은 변화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전쟁이니까. 전쟁 중 밀림에서 헤매던 할아버지의 소부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자신들이 적군에게 노출될까봐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모두 죽였다. 할아버지는 도망친 여자를 쫓아가 총을 쐈고 여자는 죽었지만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집으로 가지 못했다. 행방을 감추며 살았다. 전쟁은 피해자에게만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었다. 가해자인 할아버지에게도 평생 동안 고통이었으며 스스로 벌어하며 살아온 삶이었다. 그렇지만 전쟁이니까 란 이유로 용서할 수 있는 문제일까 생각한다. 군인들은 죄 없는 민간인을 정말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할아버지는 그 민간인들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테러나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도 없었다. 사람들이 전쟁의 폐해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이전 세대가 겪었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속한 소부대가 마을의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모두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아버지가 만삭인 여자를 죽인 것은 전쟁이니까 괜찮은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고토 야요이 할머니는 왜 남편을 영웅이라고 생각할까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쟁 이야기를 말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류와 모리는 그런 이야기는 하는 편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류와 모리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전쟁 때 할아버지 부대가 마을의 민간인을 모두 죽인 것에 관해서 사죄를 해야 할까요?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유모토 가즈미의 여름이 준 선물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새 아이들과 함께 죽음과 성장에 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